번째 이야기, 이동용 작가의 큰 귀를 가진 모모. 모모는 어느 시골 마을 원형 경기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뿐이었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늘 친구들이 곁에 있어주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모두 들어주며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와 함께 있으면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모모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가 상상으로 항해를 하며 모험 여행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무섭게 닥쳐와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내며 전진만을 거듭했습니다. 아이들은 상자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놀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작품은 1973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줄기차게 읽혀지고 있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겐 동화가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세계의 크기만큼 인생의 의미도 주어질 것입니다. 공부도 놀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생각이 만들어낸 그 크기만큼 허용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때 형성된 이야기의 꽃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성적인 인간이 되고 그러면서 상상의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틀에 박힌 공식적인 시간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모모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시간을 찾아주는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학생들의 공부 이야기나 어른들의 돈 버는 일상적인 이야기 말고 어렸을 적 동화를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반성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모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던 그 시간들, 그때는 모든 것이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모가 사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큰 귀만 되찾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요? 공자는 사람이 반세기를 살면 지천명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아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이순이 된다고 합니다. 귀가 순해지는 그런 경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깨달은 자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지를 맛보지 못한 채 세월만 보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만 들어도 누가 자기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기분만 나빠집니다. 독일 하노버라는 도시에 가면 미하엘엔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모를 상징하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큰 귀를 가진 모모의 모습입니다. 어른이 잃어버린 그 귀를 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같기도 합니다. 관음, 즉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보는 경지.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라는 인식의 소리를 들려주는 듯도 합니다.